퓨전 국악밴드 경성구락부가 2022년 7월 2일 오후 3시부터 산청군 단성면 남사회담촌 기산국악당 대밭극장에서 신청년 공연이 열렸다. 이날 경성구락부는 사설 남봉가와 태평가, 궁초댕기, 사설 방아타령, 신창부거리, 까투리 타령, 비나리 등 민요를 현대적 장단과 가락으로 재해석하여 선보였다. 경성구락부는 2021년 결성되어 MBN 조선 판스타와 JTBC 슈퍼밴드2에서 국악계의 슈퍼루키로 떠올랐다. 경성구락부는 어린이날을 제창한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18년 문화예술로 독립운동을 한다는 개념의 경성청년구락부의 이념을 개선기 위해 밴드 이름을 경남구락부라고 이름 짓고 활동하고 있다. 특히 각 노래마다 유래를 설명하면서 노래를 하여 관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기산국악당은 기산 박헌봉 선생의 유지를 잇는 젊은 국악인들과 명인들이 실력을 맘껏 뽐내는 자리이다. 기산 박헌봉 선생은 남사에서 태어나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고 진주 음률연구회를 조직하여 풍류와 민속학을 연구하고 상경하여 한성강습소를 거쳐 중동중학교 고등과를 졸업하였다. 1934년 진주 음률연구회를 설립, 1960년 국악예술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교장을 역임한 후 국악진흥과 교육에 공헌한 공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하였다. 시집을 가는데 뒷집에 총각은 목매러 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시도 못 가서 발령이 난다. 영감을 데리고 순양 사날까 총각을 데리고 뺑소니 칠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시도 못 가서 발령이 나고 20리 못 가서 고난당 만나고 30리 못 가서 되돌아오나. 앞집 처녀가 시집을 가는데 뒷집 총각은 목매러 간다. 사람 듣는 거나 같지 않으나 새끼 서발이 도나보게 한다. 어이야 내 사랑아. 어이야 내 사랑아. 왜 생겼나 요단이 묶이고 왜 생겼나 무쇠 풍부돌 품고 바람에 간장을 다 녹여낸다. 영감을 데리고 술장 사라자니 밤잠을 못 자서 새도 생기요. 총각을 데리고 뺑소니 시장이 다 많아 사람 시럽시대구나. 어이야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성 불악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이제 무대가 뭐 다양한 무대들이 있지만 정말 한국적인 무대를 만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렇게 지나오면서 서양식 그냥 액자 이렇게 돼 있고 관객들은 저 멀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얼씨구절씨구 제가 일로 갈 수도 있겠죠. 정말 가까이 소통하면서 가장 한국적인 그런 무대를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기산 이 국악당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사실 저에게는 참 큰 영광이기도 한데요. 저는 예중 예고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산 박헌봉 선생님께서 만드신 학교를 통해 국악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기산 박헌봉 선생님께서 어릴 땐 잘 몰랐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 저희 학교 교가를 제가 짧게 그래도 기산 국악당이니까 한번 그냥 불러보겠습니다. 고운 산과 맑은 물 금수강산이 나라 예힘이 풍노래하니 문화민족이 아니냐 박차여라 나가세 어두운 거리에 횃불을 밝혀라 잃었던 국악을 다시 찾자 씩씩하고 순결하게 3천만 결의의 피가 뛴다 같은 혈맹 나의 결에 웃음의 융화도 우리 국악 이렇게 교가를 지어주셨는데 이 선율은 향사 박귀 선생님이 붙이셨고 가사는 박헌봉 선생님께서 쓰셨습니다. 뭐 여기에는 저희의 이제 뭐 교수님도 계시고 저보다 다 너무나도 이 국악을 잘하시는 분들이시지만 또 다른 분들께서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 국악이 두 가지 갈래로 존재했다고 해요. 이제 45년에 일본에서 해방되게 되면서 1910년부터 우리 국악이 제도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국악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래서 국악을 조선악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국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학교가 아닌 사설 어디 학원에서 배우다 보니까 뭐 이거 학교도 안 나온 놈이 하면서 발시를 많이 받으셨죠. 그러할 때 45년에 해방이 되고 해방 공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를 우리가 다시 만들 것이냐를 논할 때 임시정부의 여운형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가 한민족이 함께하는 우리의 국악을 우리의 나라를 만들자 여기를 지향하는 국악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따로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국립국악원, 나라에서 세운 국악원 두 가지가 양상이 함께 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명분이 필요해서 우리 남한 정부의 정당성을 하기 위해 전통의 약간 발명, 정악을 중시하면서 민속악은 좀 버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미 이 저희 예고를 만들 때는 국립국악중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잃었던 국악을 다시 찾자라고 했던 것은 어쩌면 그 당시 천시받았던 민속악, 판소리, 민요 등등등의 이러한 너희들이 웃음의 융화라고 말했던 그러한 국악도 우리의 음악이다. 박차여라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노래는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그런 어쩌면 헌신 덕분에 살아남은 음악인데요. 하나씩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 태평가를 저희가 한번 또 불러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가 시작하겠습니다.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울기도
소용있나 한 번 소가 울어봤으니 다시는 속지를 않으리라 벽돌을 뜨고 롱도 떴다 항상 눈이 높이 떠서 문화를 훨씬 더 우주를 춤을 춘다 얼싸 좋아 얼씨구 좋다 일이야 나도 일이야 나보단 시고 내가 돌아간다 일이야 나도 네, 별의별 변수가 많네요. 여튼간 돌아와서 참 저도 어릴 때는 몰랐죠. 제가 뭐 어릴 때라고 말하면 지금 가장 어린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음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언어를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뭐 정말 해외에 이제 많은 선진국들이 있었고 지금 제 앞에 계신 선배님들께서는 그 선진국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부단한 노력으로 따라잡아서 선진국이 우리나라가 되었지만 아직 많은 부분들이 미흡하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선진국이라 함은 문화 강국을 말하고 왜냐하면 문화, 정체성이 바로 서야만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잖아요. 얼씨구.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장, 바른 복장을 말하면 양복을 말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말하면 양악을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음악대학이 대한민국에 70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안 팔면 식당이라고 안 하듯이 음악대학에는 음악이 없으면 음악대학일 수가 없겠죠. 근데 이 70개 중에 한국음악과가 있는 대학은 21곳뿐입니다. 그럼 나머지 49개의 대학에서는 음악의 범주 안에 국악을 끼워 넣지 않고 있고 이 중에서도 국악을 그냥 어떻게 보면 구색 갖추기 위해서 한 두세 명씩 뽑아서 우리 뽑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게 지금 저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전 재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셨던 것은 참 저희에게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2시간 자고 오늘 여기 왔는데 4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왔지만 제가 가진 선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즐겁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궁초댕기라는 노래인데요. 이것은 이제 북한 쪽의 노래입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 머리 뒤에 댕기를 이렇게 하고 다녔었죠. 근데 민요라는 것은 1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 궁초 이렇게 하면서 궁초댕기가 풀어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고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북한에 노풀고의 매산자로 높은 산인데 신고산, 구고산 이렇게 말하는 게 일본이 거기에 기차역을 새로 지으면서 여기는 신고산이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옛날에 있었던 구고산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지금이야 떠나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카톡이나 연락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편지밖에 없잖아요. 우리 님이 왔다는 소식을 딱 들으니까 이 댕기 곱게 우리 님 오면 이쁘게 보여야지 머리도 다 땄는데 이게 부러지도록 뛰어가더라. 다시 말해서 그리움에 대한 노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차가 어떻게 떠나가고 오는지를 음악적으로 또 저희가 해석을 해봤으니까요.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퉁퉁 나더니 그 토로 끓이던 님을 한번 보겠다고 궁초댕기 부리도록 들어가는구나. 우리도 노래소리 리듬을 쿵쿵쿵 타면서 마음속에 궁초댕기 불리도록 어디 한번 돌아보자. 풍산야월 구년이는 진하게 숲이 울고 당신을 보는 날 가슴 미쳐있네. 오라
얼씨구. 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제 경성 구락부. 근데 너희 국악을 하는 애들이 이거 구락부 일본시대 클럽을 구락부라 하지 않았어? 경성도 유일하게 순 우리말인 서울을 일본식으로 경성이라고 불렀는데 뭐야 이거?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성구락부를 저희가 이름으로 삼았던 것은 경성청년구락부라는 것에서 모태를 얻어서 갖고 왔습니다. 어떤 단체였냐면요,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 혹시 아시나요? 어린이날을 만드셨는데 전 세계 최초로 아동의 인권을 선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지정을 했었는데,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그 소파라는 것은 작을 소에 물결 파자를 써서 작은 파도, 작은 물결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애새끼 저 아들내미, 딸년, 아들놈 이렇게 부르던 사람을 어르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린이도, 어린의 사람 이, 무슨 이, 그 이가 이렇게 할 때 이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어린, 사람, 그러니까 인격체로 대해야 안 돼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도 어른이신 이 해서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된 것처럼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분들은 똑같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죠. 우리가 우리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면 독립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저희가 까치 설날은 이렇게 다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동료입니다. 윤극영 선생님께서도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과 함께 경성에서 청년들이 우리가 무언가를 바꿔나가자 해서 경성 청년구락부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이러하다 보니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름만 들었을 때는 이거 그냥 신지식인, 그 당시에 구락부는 일본에 이렇게 순응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약간 조금 돈 있는 사람들만 구락부에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알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경성구락부라는 그런 이름을 차용하게 됐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분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음악으로도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저희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음악을 하면 일단 내가 먼저 즐거우니 상대방도 즐겁게 좀 이거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좀 할 수 있겠다 라는 마음으로 경성구락부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또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신창부타령이라는 노래인데요. 창부라고 하면 경기 민요의 이제 가장 백미라고 하죠. 창부는 무당의 남편을 창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당이 어허 이러면 막, 저 기독교예요? 근데 어허 이러면 뛰는데 옆에 음악이 있어야겠죠. 그럼 이거를 받아주면서 얼씨구 잘한다, 얼씨구나 지화자 좋아 하니 놀진 못하리라 얼씨구 하면서 춤출 수 있게 음악을 반주하면서 했던 남편이 창부인데, 이분들의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녹음해오고 따와서 무대에 올린 게 바로 오늘날의 창부타령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창부타령을 그때 그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좀 따와서 우리가 한번 좀 재밌게 놀아보자. 서양에서 보면 색소폰 막 이렇게 혼자 솔로하고 하잖아요. 오늘 그 역할을 아주 멋있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또 재밌게 신창부타령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아니 울지는 못하리라. 갈 길이 막연구나. 인적이 쳤으니 나도 차라리 잊을 거나. 아니 울지는 못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오시고. 네, 이제 또 저와의 토크 타임이 시작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국악이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지니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냐. 사실 저희 전공자들에게 끊임없이 스스로 오늘날 국악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러한 국악을 나는 오늘날 왜 하고 있는가. 혹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요즘 시대에 흔히 사회가 있으면 문화가 생겨나죠. 농촌 사회가 있으면 당연히 농촌 문화가 생기고, 도시 사회가 생기면 도시 문화가 생기듯이 오늘날의 이러한 것은 이 과거 농촌 시대 때 있었던 문화가 지금 오늘날 사회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은 자연 도태돼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이 무조건 우리 것이니까 지켜야지 뭔 소리야 라고 하기에는 시대가 많이 변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국악이 오늘날 필요한 것은 시대정신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그 시대에 품어야 할 공통의 정신을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정신은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고, 현재를 올바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
라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말이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너무나 큰 압박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가 2019년이었는데 그 당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예술을 하라고 누가 부추긴 것도 아닌데 스스로 하겠다고 나서서 하다 보니 어려운 순간들도 많잖아요. 당장 꿈은 꾸지만 이러한 것이 현실적인 경제적인 부분에도 부딪히고 하는 그 순간이 찾아왔었습니다. 졸업하고 뭐 하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당시에 제가 25이었는데 이 도시락 폭탄을 이렇게 던지셨던 실제로 물병 폭탄이었죠.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러한 것도 25이었을 텐데 나도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는 좀 패기 있게 살아보자 라고 해서 냉동창고에 들어가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알바를 해서 한 80만 원 정도를 모아서 상하이로 떠났었죠. 해서 한복을 입고 약간 그때는 좀 특이했는데 한복을 입고 다니니까 오 한국 하면서 막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되게 막 허거를 사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가슴이 찡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락 폭탄, 다시 말해 물병 폭탄을 던졌던 곳이 훈커우 공원이었죠. 훈구공원이라고도 하는데 한복을 입고 다니니까 딱 어떤 분이 한국 하면서 와보래요. 하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이제 매헌 윤봉길 선생님의 이 사당을 자기가 지금 30년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인 분께서. 그러시냐,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길래 왜 이걸 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말씀하신 게 중국의 100만 대군도 일본에 한 거를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조선인 청년 하나가 우리 중국인들에게 용기를 일깨워줬다. 그래서 나는 이 윤봉길 선생의 마지막까지, 내 일생의 마지막까지 섬기고 싶다라는 말씀을 그때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25이었고 그때 폭탄을 던지셨을 때 제 나이와 똑같은 나이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씩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국악이라는 것, 그 시대 정신이 그 당시에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이 그 시대의 청년들이 품어야 될 생각이었고 이후에는 바로 한국전쟁이 터지죠. 뭔가 우리나라를 반드시 지켜내야겠다. 또 이것이 시대 정신이었고 80년대 이때는 독재의 항거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뤄내야겠다가 또 시대 정신이었다면 저희 세대는 이제는 분단의 이러한 아픔의 역사를 끊어내는 그런 세대가 되는 것이 제가 품은 시대 정신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악이 이렇게 아리랑을 저희도 부르지만 북한 사람들도 아리랑 같이 부르거든요. 이렇게 함께 우리가 뭔가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산 가족 분들도 다 돌아가시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저희 세대들은 거의 가난한 나라랑 통일해서 뭐해? 이런 말을 할 때 우리의 국악이 아주 문화라는 것은 지리를 뛰어넘는 정신이기 때문에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다음 곡,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까투리 타령을 보내드릴 건데요. 얼씨구 이 까투리 타령 역시 북한과 연관이 많습니다. 저희가 속담에 꿩 대신 닭이다 말 들어보셨죠? 이게 왜 그러야 하냐면 북한에서는 냉면을 국수라고 합니다. 이 국수에는 항상 꿩고기를 올려 먹는 게 북한의 풍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냉면이나 국수를 차갑게 먹을 때 꿩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꿩은 수컷이고 까투리는 암컷인데 이 꿩을 구하기 힘드니까 닭을 찢어서 올려 먹기 시작한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초계국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꿩 대신 닭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럼 이제 조금 더 연상을 해보면 북한에서는 꿩을 많이 먹으니까 그 마을에 좀 건장한 남자들이 모여서 꿩 사냥을 다녔겠죠. 그래서 까투리 한 마리 푸두둥하니 매방울이 떨렁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하는 게 매를 띄워서 매가 이렇게 보다 꿩이 있다 이유 하면서 내려가면서 뛰어가서 꿩을 사냥하고 했던 어쩌면 사냥꾼들의 노래 그리고 어쩌면 굳건한 남자들의 그 이북 남자들의 노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또 들어보시면 재밌는 감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까투리 타령 신
정경석의 당부하니 울릉도라 북북 채울라고 사냥을 나갔다. 북도의 밤까지 노갈매기 당경석의 당부하니 경소강원도 구랑구가 사냥을 나갔다. 마치산에 올라 북두산을 보고 서울항 북한의 당부하니 닭꼬리 한 마리 구두둥하니 외방울이 떨러. 닭꼬리 한 마리 구두둥하니 외방울이 떨러. 까투리 사냥을 해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3마리씩은 제가 넉넉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얼씨구 이제 또 여러 가지 여담 타임을 또 가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노래를 한번 이게 부르면 보시다시피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잠시 목을 쉬어주는 시간을 목을 쓰면서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저희가 항상 얼씨구 잘한다 국악을 하다 보면, 그리고 국악을 또 이렇게 향유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얼씨구. 근데 이 얼씨구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를 제가 궁금해서 국립국어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얼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그러니까 얼은 영혼을 뜻한대요. 그래서 이 얼로 파생된 얼굴, 저희 다 갖고 있죠. 이 얼굴은 영혼이 고이는 굴이다. 그래서 얼굴만 보면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얼굴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얼씨구 잘한다 하는 것은 너의 그러한 음악이, 너의 그러한 행동을 내가 영혼으로 공감한다, 내 진짜 영혼이 감동을 받는다 라는 표현으로 추어주는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추임새라고 하는 것도 추어주다에서 비롯됐는데, 이 추어주다가 축혀 세워주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음악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서양의 음악이 뭐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겠지만 우리의 문화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경계를 크게 두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전통 건축을 보게 됐을 때 시골의 마당, 이 담벼락을 보면 마음만 먹으면 성인 남자 다 뛰어넘죠. 근데 그 정도만 딱 해놨어요. 바깥에서도 우리 집이 풍경이 되기도 하고, 집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바깥 풍경이 우리 집의 풍경이 되는 것처럼 경계가 크지 않았고, 또 우리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흔히 서양에서 이제 we라고 하죠. 우리라는 뜻을. 그럼 we라고 하면 is를 쓰지 않고 we are를 쓰죠. 복수 형태입니다. 우리라는 뜻을 서양이나 바로 옆에 일본,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무조건 우리들은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방금도 우리는 단수 형태를 쓰죠. 다시 말해 우리의 국어에서는 이 우리는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대요. 다시 말해 어떠한 매개를 가지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구조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 집단 무의식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죠. 9일은 9, 9, 28, 9, 3, 27 이렇게 다 외우셨나요 혹시 학교에서? 이게 국악 음기입니다. 미랄라 솔랄라 솔라도라 솔 미라 미랄라 미라 미랄라.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국악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것들이 확인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였구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지니고 있습니다. 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희 청년들이니까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앞에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의 정말 하늘 같은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패기롭게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 말이 길어진다는 건 마지막 곡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곡 끝에 뭔가가 조금 나오면 한 곡을 더 할 수도 있겠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한다면,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만 아직까지 뭔가 세계에 제시할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선진국은 우리가 너희보다 잘 살아 임마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범이 되어서 인류 공통의 문제를 어떤 해결점을 주어주는 게 선진국이 할 일인데, 야, 미국의 어떤 철학가가 말하기를 하면은 미국이 더 잘하겠죠. 그래서 저는 홍익인간을 꺼내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장 국조라고 하죠. 5천년 역사, 반만년 역사, 홍익인간, 단군이 가장 먼저 국가를 세울 때 이념으로 삼았던 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라고 말한 것은 김구의 문화 강국론과 또 일치합니다. 나는 경제는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게 되면 다른 나라를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하고, 군사력이 너무 세면 주변 국가들을 벌벌 떨게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문화 하나만큼은 세계 최강국이 되길 원한다. 왜냐면 문화는 첫 번째 나를 기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남들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없이 바라는 건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길 바란다. 근데 그때 이런 말을 할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 가난할 때였거든요. 1947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가난할 때 이런 걸 생각을 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박했겠죠. 그 글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당신들은 우리 민족이 세계의 주연 배우로 설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는가 라고 외쳤었는데, 지금 정말 많은 문화들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고, 뻑하면 K자를 붙이죠. K컬처, K방역.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단군 이래 최고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러할 때일수록 여기 이렇게 문화를 사랑하셔서 오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홍익인간의 정신, 또 세종대왕이 유일하게 애민정신을 또 펼쳤죠. 왕이 그냥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언어를 반대하면서 그거를 만들어서 눈이 나중에 멀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밤에 촛불 켜놓고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눈을 감음으로써 만인의 눈을 뜨게 했다. 우리는 이러한 아주 정말 가치로운 역사들을 많이 지니고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에서 저희 청년들은 계속해서 한국적인 이야기를 꺼내서 정말 세계에 정말 멋있게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제 어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같은 아닐 수도 있는 비나리라는 곡을 할 텐데요. 이 비나리는 예로부터 뭔가 어디 절을 세운다던가 혹은 1년을 보낸다던가 1년을 맞이한다던가 할 때 불렀던 노래인데요. 천개 우주 하나리요 지벼거 죽당 생길 제국 태민한 봄윤전시와 연풍 돌아들고 이시안양 등극시. 뭔 말인지 모르겠죠. 하늘이 열리고 땅이 생기고, 그러니까 봉황이 생겼는데 그 봉황이 어디냐? 경복궁이 있는 데를 봉황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복궁에 가면 하늘에 다 봉황이 새겨져 있죠. 그 봉황의 상스러운 기운 위에다가 대궐을 짓고 이씨가 한양에 등극하니, 이성계가 한양에 등극하니 만사가 대기라고 백사가 이렇게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쭉 말했던 게 비나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풀어드릴 텐데 살과 액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몽중살직성 살살 풀어서 거리살, 이런 살을 푸는데 살은 공간에 드는 안 좋은 기운들을 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풀이를 할 때는 이렇게 공간을 휩쓸고 다니죠. 이 천에 그 살들을 다 풀어서 풀어버리겠다 인 거고, 이제 정월에 드는 액은 2월 영등 막아내고 2월이 드는 액은 하는 것들은 다 시간에 드는 안 좋은 공간과 시간을 구별해서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오늘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나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살 풀어서 버린 살
3월에 주파에서 가열에 부처님 만든 물 맞고 4월에 9월에 노기용 상비 그대줄로 맞고 5월에 10월에 어느 직녀 봉일이라 미나리 용순살 불고 가자 미나리 불고 가자 저다리 월명 사천발 듣는날 미나리 수원 성시가로 아니라 미나리 용순살 불고 가자 미나리 불고 가자 저다리 월명 사천발 듣는날 미나리 수원 성시 오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받아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뭐 앵콜로 불러드릴 곡은 사실 그 노래를 한번 꼭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아리랑인데 혼자 그렇게 그냥 해볼게요. 근데 왜냐면 앵콜이 사전에 약속이 되지 않았던 건데 너무 제가 좋아서 그랬었는데 일단은 아리랑 이제 언젠가 통일이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리랑을 말할 때 아리랑 아 이렇게 부르는데 북한은 다릅니다. 그럼 왜 얘는 다른 노래를 부르지 하는 게 그 호모 헐버트라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영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의 제자가 이완용과 주시경 이 두 사람입니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았고 그 다음에 주시경은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한글 학회를 세우는데 이 호모 헐버트는 외국인 최초로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최초로 우리가 지금 띄어쓰기를 쓰죠. 띄어쓰기를 도입했고요. 독립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이그 밀사 사건 아시죠? 그 헤이그 특사를 보냈던 것도 호모 헐버트입니다. 이분은 그리고 최초로 한글에 대한 논문을 써서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데에 다 논문을 투고했는데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하셨던 분인데 1894년에 조선이란 나라에 와보니 동네 꼬마이건 이 빨래를 하는 안악들이건 다 같은 노래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자기 여동생한테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얘네가 맨날 똑같은 노래를 불러서 체보를 했던 게 우리나라의 최초로 여겨지는 이제 악보로 체보된 아리랑인데 북한은 이걸 부르고 있어요. 아라렁 아라렁 아라디요 아리랑 얼싸 배 띄워라 문경세제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 다 나간다. 되게 좋죠? 근데 이러한 아리랑이 존재를 했는데 이후에 저희가 알고 있는 아리랑은 우리나라 최초의 유성 영화 소리가 있는 영화를 그 만들었던 사람이 나운규라는 감독인데 이분이 만든 영화가 우리나라 최초로 소리를 녹음했던 영화가 아리랑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문화예술로 하자.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보니까 이걸로 하자. 거기에 마지막에 들어갔던 영화 OST가 아리랑 아리랑 이 노래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앞으로도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시는 길은 신이도 못 가서 발병이 나고 신이 못 가서 불안당만 가고 당신이 못 가서 되돌아오느라 아버지 처녀가 시집을 가는데 윗집 총각은 동네로 간다 사랑은 건 아깝지 않으나 새끼 서방이 돈안 못하구나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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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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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어이? 어이 싫어 왜 생겼나 요다지 욕해도 왜 생겼나 우세 풍부도 울프도 바람에 간장을 가루를 내놓나 영감을 때리고 술장사라자니 밥장을 먹자서 생도 생겨 총각을 때리고 뺑소니 시자니 나만한 사람이 죽어지는구나 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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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이럴 때 지우사는 얼씨구 어이 어이 잘한다 어이 아빠 잘한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경성구락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